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승리하는 쪽은 더 비싼 무기, 더 화려한 기술, 더 큰 국방 예산을 가진 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드러난 냉혹한 현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긴장이 고조되고 폭격이 시작되며 민간인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정치적 계산은 모두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순간 국가들은 하나의 매우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킬 만큼 충분히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속한 수단을 손에 쥐고 있는가? 국경 분쟁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인도적 재앙으로 변한다. 전선이 넓어질수록 민간인 피해는 커지고 후퇴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현대 군사사고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이 때문에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KGB는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범용 폭탄의 날개와 유도 시스템을 추가한 장치로 폭탄이 단순히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나아가 거의 100km에 이르는 거리를 활공해 목표를 찾아가도록 만든다. 주목할 점은 외형이 아니라 그 이면의 철학이다. 극도로 비싸고 복잡한 무기를 새로 만드는 대신 한국은 이미 익숙한 것을 업그레이드해 정확하고 유연하며 다양한 항공기에서 운용 가능한 도구로 바꾸는 길을 택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처음에는 과소평가되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분명한 효과를 드러냈다.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은 태국이 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태국은 수년 전부터 KGB를 접하고 도입하고 훈련을 진행하며 자국 공군에 단계적으로 통합해왔다.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의 선택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였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야말로 무기 체계의 진정한 가치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이유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있다. 무기는 이상적인 조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설계된다. 훈련, 유지보수 지원 체계가 처음부터 함께 고려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필요할 때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점점 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상시적인 위협 옆에서 살아간다는 감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과 동맹 보호를 위해 개발하도록 만들었다. 각각의 제품 뒤에는 수십 년에 걸친 시험과 실패, 수정과 경험의 축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실제 분쟁의 맥락 속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조용한 끈기가 얼마나 큰 무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이제 이야기는 하나의 무기를 넘어 왜 이것이 한국 전체 군사기술 생태계의 이야기인지를 살펴보게 된다.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폭탄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조종사가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가, 항공기가 무기와 잘 통합되어 있는가, 유지 보급 체계가 작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의 동시적 정합성을 중시하며 FA-50과 같은 플랫폼과 그에 수반되는 무장 패키지에서 특히 이를 강조해왔다. KG-12는 항공기가 적의 방공구역 깊숙이 침투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조종사의 위험 감소, 장기작전 유지 능력 향상, 불필요한 확전 억제. 이것은 공격적 사고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사고이며 모든 책임있는 군대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언론은 종종 한 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차분히 바라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순간 이미 준비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으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 점이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며 자극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신뢰를 쌓아왔다. 약속한 시기에 정확한 인도스파는, 안정적인 품질, 계약 이후에도 이어지는 장기적 지원,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요소는 때로는 기술적 수치보다 더 중요하다. 동남아시아의 갈등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평화는 외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책임있는 억지 능력을 통해서도 지켜진다는 점이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기술을 완성해왔고 필요할 때 그 기술은 친구들의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세계가 흔들릴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서울을 바라보게 된다. 큰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능력 때문이다. 총성이 잦아들고 국제 언론이 긴급 뉴스 추적을 멈춘 뒤에 남는 것은 일시적인 승패가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그 그림 속에서 한국은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강한 발언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역 분쟁 속에서 중소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그들은 모호한 약속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파트너는 다음과 같다. 약속한 것을 정확히 이행하는 국가보로 예습니다. 필요할 때 지원하는 국가자. 군사적 결정을 정치적 카드로 만들지 않는 국가십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일관된 방식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점은 어떤 기록적인 수치가 아니라 매우 한국적인 철학이다. 세계 최고일 필요는 없다. 가장 비쌀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전장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체계들은 대체로 통합이 쉽고 훈련이 용이하며 이상적이지 않은 조건에서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동남아시아의 긴장 속에서 바로 이 철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어떤 체계도 전시용으로만 들여온다면 의미가 없다. 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해낸 것은 사전 준비였다. 인력 훈련, 절차 숙달, 장기간의 통합 시험, 그리고 한국은 그러한 조용한 준비의 시간 동안 함께해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부터 다시 배울 시간은 없다. 철저히 준비된 것만이 가치를 발휘한다. 흥미로운 점은 힘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지속된다는 것이다. 선언이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 일관된 업무 방식,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니 이것이 바로 단단한 기술 위에 세워진 특별한 형태의 소프트 파워다. 한국인에게 이 이야기는 요란하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용한 확인에 가깝다. 과학, 기술, 사람, 그리고 규율에 투자해온 세월이 마침내 현실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엔지니어와 과학자, 군인들이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린 결과다. 모든 분쟁은 언젠가 끝난다. 더 중요한 것은 분쟁 이후 세계가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평화는 호소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정당하고 정확하며 책임있는 보호 능력 위에서 지켜진다는 것을.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가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할 때 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아마도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다 깊고 차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사실을 존중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수십 년간 지역 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방공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이 민감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으며 그 결과 전투기가 깊숙이 진입해야 할 경우 조종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무기는 많은 국가들에게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스탠드오프 개념이 전쟁을 확대하거나 선제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고 장기간 작전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KGB와 같은 해법이 특히 대규모 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현실적이고 적합한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KGB가 단일한 혁신 제품으로 갑자기 등장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연속적인 개발 과정의 결과물이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폭탄과 탄약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이후 GPS와 INS 유도 체계를 통합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활공 날개를 통해 사거리를 확장해왔다. 현재는 전자교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운용 유연성과 사거리를 더욱 넓히는 개량형을 연구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한국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유행을 쫓지 않고 기술적 도약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으며 한 단계씩 확실하게 능력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또 하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독점보다 호환성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에 있다. 한국은 특정 플랫폼에만 종속된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기종의 항공기와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방형 표준을 수용하며 단일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택해왔다. 이는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력을 한 번에 모두 교체할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전환 및 훈련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기술적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종종 협력하기 쉬운 파트너로 인식된다. FA-50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를 중전투기로 포장한 적이 없다. FA-50의 가치는 낮은 운용 비용, 훈련과 실전 운용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방어 순찰 신속 대응 임무에 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KGB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결합되면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영공과 국경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강대국 간 경쟁의 전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무기 계약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기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부품 부족, 복잡한 유지 보수 또는 훈련 체계의 미비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인식해왔으며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현장 기술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수준의 기술 이전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 결과 파트너 국가는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 역시 한국의 모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강대국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여러 지역이 잠재적 분쟁 지대로 떠오르며 중소국가들은 선택의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찾는 것은 강압적이지 않은 파트너, 충분히 강력하지만 도발적이지 않은 기술,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실제 필요에 기반한 협력이다. 한국의 방산협력 모델은 이러한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한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고 성과를 선전으로 포장하지 않으며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 국제 환경이 민감할수록 이러한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신뢰로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가 흔들릴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준비해온 실제 역량에 있다.